네. 그럼 교육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기부금 단체 의무이행 여부 보고와 전자기부금 영수증 제도에 대해서 교육해드릴 국세청 공익중소법인 지원팀의 김준호라고 합니다. 먼저 이제 기부금 단체 의무이행 여부 보고부터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무이행 여부 보고라는 제도는 이제 22년부터 기부금 단체 의무이행 점검 업무가 주무관청에서 국세청으로 이제 이관이 되어서 이제 세무서에 법인세법 시행령 39조 5항 등에 규정된 의무이행 여부를 지켰는지에 대해서 그거를 이제 보고하는 제도이고요. 이제 일반 기부금 단체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고 이제 세무서에서는 의무이행 여부를 제대로 이제 점검했는지를 이제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결산 서류 공시나 출연재산 보고서의 보고 기한과 동일하게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해 주셔야 되고요. 4개월 이내니까 4월 말까지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보고서를 4월 말까지 제출해 주시면 이제 그 보고 내용대로 이제 의무 이행을 했는지 세무서에서 이제 7월부터 10월까지 이제 점검을 하게 되고요. 이제 점검 결과를 토대로 이제 11월에 기재부에 지정 취소 요청을 하게 됩니다. 미이행 시 제재 사항에 대해 살펴보면은 크게 이제 지정 취소 요청과 명단 공개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기재부 지정 단체는 이제 지정 취소 대상이 되고 이제 당연 기부금 단체들은 명단 공개 대상이 됩니다. 지정 취소 요청을 보시면 이제 지정 취소가 되면 당연히 이제 기부금 모집에 차질이 생기고 이제 기부자는 이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3년간 재지정 제한이 되며 이제 공익법인이 더 이상 아니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의무이행 보고를 좀 의무이행을 착실하게 이행하셔야 되고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를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재부 지정 단체인 경우에는 이제 지정 취소 대상이 되고 이제 뭐 학교나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같은 경우는 이제 지정받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지정 취소 대상은 당연히 아니고 그 이제 당연 기부금 단체들은 명단 공개 대상이 됩니다. 이제 불성실 기부금 수령 단체에 대해서 연말에 이제 국세청에서 명단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당연 기부금 단체의 경우에는 의무이행 여부를 미보고하거나 의무사항을 불이행했을 경우에는 명단 공개 대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법인세법상 기부금 단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크게 이제 세법에 규정된 항목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법인세법 본법에 기재되어 있는 특례 기부금 단체로서 그 예전의 명칭이 법정기부금 단체였는데요. 이제 국가나 지자체 그리고 이제 주무관청이 추천해서 이제 기재부 장관이 고시하는 이제 해외 한국학교라든지 전문 모금 기관이 있고요.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시행령에 기재된 일반 기부금 단체이고 이제 여기에 이제 많은 공익법인들이 해당이 되실 텐데요. 이제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연 일반 기부금 단체로서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의료법인, 종교법인이 있습니다. 여기 해당되는 당연 일반 기부금 단체는 기재부 장관이 지정 고시하지 않아도 설립과 동시에 기부금 단체로 인정이 되는 곳이고요. 이제 법인세법 시행령 39조 1항 1호 과목에 따른 기부금 단체가 이제 기재부 지정 일반 기부금 단체로서 이제 국세청장이 추천하고 기재부 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기부금 단체입니다. 이제 일반적인 민법상 비영리법인과 사회적 협동조합이 여기 이제 해당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법인세법 시행령 39조 1항 2호 다목에 따른 일반 기부금 단체로서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공익목적 기부금이라고 이제 기재부 장관이 기부금을 이제 고시하게 되어 있어요. 이제 공익법인에 대해서도 지정 고시하지만 공익목적 기부금에 대해서 기부금을 목적에 대해서 기부금 어떤 기부금이 이제 공익목적 기부금인지 이제 고시하게 되어 있고요. 거기에 살펴보면은 이제 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등 공익 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재부 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기부금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여기에 보시면 이제 중소기업 중앙회도 있고 이제 그 대한체육회라든지 전문예술단체 등이 여기에 해당되며 여기도 이제 공익법인에 해당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앞에서 설명해드린 기부금 단체들은 이제 모두 이제 의무이행 여부 보고를 해야 되고요. 이제 4월 말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무소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4월 30일까지 보고를 해야 되고, 다만 이제 2월 결산 법인인 경우에는 2월이 결산 법인이니까 6월 말까지 보고해 주시면 됩니다. 보통 학교나 이제 유치원이 2월 말 법인에 해당되고 대부분은 이제 12월 말 법인에 해당되시니까 대부분은 이제 4월 말까지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절차가 변경된 거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이 의무이행 여부 보고라는 제도가 새로 생긴 제도는 아니고 원래 있던 제도였는데요. 근데 원래는 주무관청에 그냥 보고를 했었습니다. 이제 법인 설립 허가를 해주는 주무관청에 보고를 했었고, 이제 주무관청에서 그 점검 결과를 이제 국세청에 통보해주고 했었었는데, 이제 22년부터는 그냥 의무이행 여부 보고 자체를 이제 국세청, 즉 관할 세무서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요. 이제 세무서에서 이제 점검을 한 결과를 토대로 혹시 일무 이행을 불이행한 것으로 판단이 되면은 이제 뭐 바로 지정 취소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기부금 단체에 이제 지정 취소 지금 요건에 해당되는 것 같다는 이제 소명 안내문을 이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부금 단체는 세무서에 이제 세무 소명 자료를 제출하시면 되고요. 세무서에서는 이제 재검토를 통해서 이제 재검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정 취소 대상에 해당된다고 하면은 이제 국세청에서 기획재정부로 지정 취소 요청을 하게 되고요. 이제 기재부에서는 한 번 더 최종적으로 아니, 검토를 한 후에 이제 매월 연말에 이제 지정 취소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 여부 보고는 이제 법인세법 시행령 39조 6항에 기재되어 있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법인세법상 기부금 단체 중에서 종교 단체를 제외한 일반 기부금 단체는 매년 의무이행 여부를 이제 국세청장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보고 기한은 계속 말씀드린 것 같이 4개월 이내 보고해 주시면 되고요. 당연 일반 기부금 단체와 이제 기재부 지정 일반 기부금 단체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당연 일반 기부금 단체는 사회복지, 어린이집, 학교, 그리고 의료법인이 있고, 23년부터는 기부금 수령액이 없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의무이행 여부 보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많은 공익법인들이 해당되는 기재부 지정 일반 기부금 단체가 있습니다. 이제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를 이제 법정 서식을 살펴보시면, 이 법정 서식 자체는 되게 간단합니다. 이제 여기 가부터 카목까지 이제 의무 사항들이 이제 열거되어 있고, 이 의무 사항들에 대해서 의무이행을 했는지 이제 여부를 이제 옆에 이제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이 카목까지 이 작성해 주신 다음에 그냥 제출을 해 주시면 돼서, 이 작성하는 데는 까다롭지 않으나 이제 다만 의무이행을 이행하지 않았다면은 이제 지정 취소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요건이 되기 때문에 의무이행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학교법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교육 대상에서는 뭐 많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학교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점으로 학교가 많아서 그 지점에 대한 의무이행 여부 보고를 일괄로 제출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홈택스를 통해서 제출하는 방법은 이제 공익법인 종합안내 포털을 통해서 의무이행 여부 보고를 진행하실 수 있고요. 여기 홈택스에서 접근하시게 되면은 이제 먼저 기본 사항을 입력해 주시고, 그리고 말씀해 드린 것과 같이 그냥 이제 여부를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의무이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 또는 부를 체크해 주시게 되고요. 근데 이제 하나라도 부가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의무이행을 불이행한 거기 때문에 지정 취소나 명단 공개 등 이제 불이익이 있습니다. 여러 다 체크했다 하더라도 이제 세무서에서 검토를 통해서 이제 부에 해당되는 경우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소명 안내를 하게 되고, 기부금 단체는 그걸 바탕으로 소명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아까 여기서 여를 다 체크하신 다음에 보고서 제출하기를 누르시면은 이제 제출이 끝나고 이제 접수됐다는 팝업이 뜨고요. 제출 내역에 가시면 이제 접수 내역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무이행 사항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인세법상 기부금 단체들이 어떤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지에 관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39조 5항에 이제 규정되어 있고요. 첫 번째는 이제 정관에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수입을 공익을 위해 사용하여야 하고 이제 불특정 다수가 대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 재산을 국가, 지자체,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 기속하여야 하고요.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공개하여야 합니다. 이 세 가지는 당초 처음에 이제 기재부 장관으로부터 지정 고시 받을 때에도 이 요건이 있기 때문에 이 요건은 항상 이제 지켜주신다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수입을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홈택스와 이제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하여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해당 법인 및 그 대표자가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어야 하고, 다음으로는 수익 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 목적 사업에 지출하여야 하고요.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동안 고유 목적 사업 지출 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직접 공익 목적 사업용 전용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일곱 번째는 결산 서류 공시를 하여야 하고, 여덟 번째는 이제 일정 규모 이상의 이제 공익법인들은 외부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제 정관에 포함되어야 될 사항부터 살펴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수입을 이제 공익 목적 사업에 사용하여야 하고 불특정 다수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제 뭐 회원 간의 뭐 측문료도 회원을 위해서 회원 상호 간의 정보 교환 이런 거는 안 되는 거고요. 이제 다만 이제 공익법인 설립 또는 정관 변경 허가 조건으로 주무관청이 기재부와 협의하여서 공익사업 수혜자의 범위를 정하는 경우에는 이제 가능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제 장학재단 같은 경우는 이제 주무관청을 통해 가지고 이제 수혜자의 범위를 정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해산시 자녀 재산을 이제 국가, 지자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 귀속을 하여야 합니다. 위반 사례는 이제 뭐 유사한 다른 단체, 뭐 유사 법인 이렇게 하면은 이제 위반 사례에 해당되고요. 근데 이 두 가지 경우는 이제 지정 추천 이제 단계에 이미 한 번씩 이런 거는 검토하셨기 때문에 크게 뭐 위반하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지출액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 목적 사업에 지출하여야 합니다. 수익 사업용 재산으로 예를 들면 이제 정기예금이나 주식, 임대형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이제 그 지출한 범위에서 제외가 되고요. 법인세법상 수익 사업과 고유 목적 사업을 겸용하는 경우 인건비는 근로 제공 내용에 따라서 주로 수익 사업 관련인 경우에는 수입 사업 비용이기 때문에 제외가 되고요. 주로 이제 고유 목적 사업 관련인 경우에는 고유 목적 사업 비용에 해당되기 때문에 포함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당연히 이제 고유 목적 사업을 위한 인건비나 임차료 등은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지출액 80% 이상 직접 공익 목적 사업에 사용했는지 이제 예시를 간단한 경우로 살펴보시면 이제 고유 목적 사업과 수익 사업의 구분 격리 내역은 이제 아래와 같고 고유 목적 사업에 대한 업무 추진비 중 이사장 항공비가 48,000원 포함된 경우입니다. 이거는 이제 공익 목적 외 사용이겠죠. 그러면 이제 이 비율을 살펴보실 때 분모로는 이제 총 지출액 10만 원에서 수익 사업용 지출액 3만 2천 원을 빼게 되고요. 그리고 분자에는 이제 6만 8천 원에서 이제 3만 8천 원을 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해 보시면 44%에 해당되기 때문에 80% 이상을 사용하지 않은 것에 해당되어서 이와 같은 경우는 의무사항을 이제 불이행한 것으로 해당되게 됩니다. 아까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제 일무 불이행했을 때에는 제재 사항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재부 지정 단체들 같은 경우는 지정 취소 대상이 되고 이제 사회복지법인이라든지 의료법인, 학교, 이제 종교 같이 종교는 이제 대여 대상이 되니까 이제 학교,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같은 경우는 의무 이행 이제 불이행했을 때에는 명단 공개 대상이 됩니다. 지정 취소와 명단 공개 대상에 대해서 요건을 하나씩 살펴보시면 지정 취소 요건은 이제 첫 번째로 상증세법상 의무 불이행으로 1천만 원 이상 추징당한 경우이고요.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공익 목적 위반, 의무사항 위반, 의무행 여부 미보고가 해당이 됩니다. 세 번째는 불성실 기부금 수령 단체로 명단 공개된 경우입니다.
네 번째는 징역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이고요. 다섯 번째는 이제 법인이 해상한 경우입니다. 세 번째, 불성실 기부금 수령 단체 명단 공개로 이제 명단 공개된 경우도 지정 취소 대상이 있기 때문에 기재부 지정 단체 같은 경우는 이제 법인세법상 의무 사항은 이제 이행하였더라도 이제 명단 공개 요건에 해당되어서 명단 공개가 만약에 된다면 지정 취소 대상에도 이제 해당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명단 공개 요건을 살펴보시면 이것도 이제 상생세법상 의무 불이행으로 1,000만 원 이상 추징당한 경우인데요. 이건 이제 최근 2년 이내 1,000만 원 이상 추징당한 경우이고, 두 번째는 3년간 이제 기부자별 발급 명세를 미작성 미보관하거나 3년 이내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건 또는 5천만 원 이상 발급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2회 이상 의무 위반을 하거나 의무이행 여부 미보고를 한 경우입니다. 당연히 일반 기부금 단체가 해당이 되고요. 따라서 이제 기재부 지정 단체가 이제 의무 이행 여부를 미보고하였거나 의무 이행을 이제 불이행하였더라도 지정 취소 대상은 되지만 명단 공개 대상은 아닙니다. 명단 공개 대상에 이제 의무 위반이나 의무이행 여부 미보고는 당연 일반 기부금 단체만 해당된다고 국기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의무이행 여부 보고에 관련해서는 이제 간략하게 살펴보았고, 이제 그 간략하게 이제 자주 묻는 사항이랑 답변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하고, 이제 의무이행 여부 보고에 관한 교육은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공익법인의 주요 의무사항입니다. 크게 의무사항을 보시면 이제 앞서 오전에 들었던 내용은 상승세법상 이제 의무사항들을 들으셨을 건데요. 제가 지금 말씀해 드리는 거는 이제 법인세법상 의무사항이고요. 그래서 공익법인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상등세법상 의무사항과 법인세법상 의무사항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상등세법상 의무사항은 이제 뭐 출연재산 보고서, 결산서류 공시가 있고, 이제 3년 이내 출연재산은 3년 이내 사용, 운용소득을 1년 이내 80% 사용, 매각대금은 3년 이내 90% 사용 등이 있고요. 법인세법상 의무는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지출액의 80% 이상을 고유목적 사업에 지출하여야 하고,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공개하고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제 밑에 이제 간략하게 의무사항을 나누어 놓았는데요. 이제 결산서류 공시는 이제 종교를 제외한 모든 공익법인 대상이고, 출연재산 보고서는 이제 출연받은 재산이 있는 모든 공익법인이 대상이고, 세 번째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는 이제 기재부 지정 기부금 단체로서 이제 기부금 단체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무료법인 등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외부 전문가 세무학에서는 자산가액이 5억 이상 또는 수익금액 출연재산가액이 3억 이상인 경우입니다. 보고서 제출 대상 연도와 제출 방법은 이제 22년 12월 말 결산 법인 같은 경우에는 23년 4월 말이 이제 공휴일이었어요. 그래서 23년 5월 2일까지가 이제 신고 기한이었고, 이제 23년 대상 연도에 대해서는 24년 4월 30일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홈택스로 상시 제출은 가능하고요. 이제 또는 세무서에 이제 방문 접수해도 되고 우편으로 접수를 해주셔도 됩니다. 이제 홈택스 접근 경로는 이제 세금 종류별이 아니라 지금 좀 바뀌어서 홈택스가 업무별로 되어 있을 거예요. 거기서 이제 공익법인 종합안내 쪽을 가신 다음에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기부금 수입이 없는 경우에도 제출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시면, 기부금 수입이 없어도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는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다만 이제 23년도에 세법 개정을 통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기부금 수입이 없어도 없는 경우에는 이제 제출 의무가 없게 됩니다. 이제 상증세법상 의무 불이행으로 이제 1,000만 원 이상 추징된 경우가 무조건 지정 취소 대상인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의무 불이행으로 이제 1,000만 원 이상 추징된 경우라 하더라도 이제 상증세를 저희 과세관청에서 부과하기 전에 단체가 자진 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이제 추징당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제 기재부 예규가 있음에 따라서, 만약에 단체가 자진 신고 납부하신다면은 이 저희가 국세청에서 추징당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의무 불이행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이의 신청이나 뭐 심판 청구 등 불복 청구가 진행 중인 경우라면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판결 확정 여부에 따라서 이제 지정 취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당면 일반 기부금 단체 기부금 모금 및 활용 실적 공개 시 지정일은 당연히 이제 기부금 단체의 설립일을 지정일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당연 일반 기부금 단체의 일무 불이행 시 불이익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2회 이상 일무 위반이나 일무의 여부 보고서를 미제출했을 경우에는 명단 공개 대상이 되고요. 22년으로 지정 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도 보고서 제출 대상인지, 이제 지정 기간이 경과하여도 점검 대상 기간에 대한 보고서는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미제출 시에는 재지정 제한 요청 대상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23년까지가 지정 기한이었는데 지정 기간이었는데 이제 24년도에 이제 일무행 여부 보고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제 24년도 4월 말까지 23년도에 대한 일무행 여부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고 그걸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제 일무이행을 불이행한 것에 해당되어서 재지정 제한 요청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3년간 재지정을 받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23년까지가 기간이어도 24년 4월 말에는 일무이행 여부 보고서를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지정 취소 확인 방법은 이제 매년 말에 이제 기재부 홈페이지에서 그 공익법인 지정 고시할 때 지정 취소 고시도 함께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지정 취소 고시된 명단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의무행 여부 보고에 관한 내용은 이렇게 간단히 한번 마치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전자기부금 영수증 제도에 대해서 교육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자기부금 영수증 제도는 이제 21년부터 이제 국세청에서 새로 시행한 제도이고요. 이제 21년 7월부터 이제 제도가 도입이 됐기 때문에 이제 아직 3년이 채 안 된, 얼마 안 된 제도이고요. 그래서 이제 홈택스에 어떤 제도인지 한번 말씀을 해드리면 홈택스에 이제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 시스템을 구축하여서 기부자와 기부금 단체에 신고 편의를 제공하고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21년 7월 1일부터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이제 기부금 영수증을 그냥 수기로 작성해서 이제 기부자에게 전달하여 주거나 아니면 기부금 영수증을 자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서식에 맞게 그걸 다운을 받거나 했었는데 이제 저희 국세청 이제 홈택스에서 이제 전자기부금 영수증 시스템을 만들어서 전자기부금 영수증으로 이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이제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유사 제도를 살펴보면은 전자세금 계산서 제도랑 이제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전자세금계산서도 이제 세금계산서가 제일 처음에는 종이 세금계산서만 있다가 이제 그 후에 이제 전자세금계산서가 생기게 되었는데요. 이제 그거랑 비슷하게 기부금 영수증도 그동안은 이제 그냥 종이 기부금 영수증만 있었지만 이제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게 저희 국세청에서 이제 시스템을 하나 구축해 놓은 거고요. 이제 전자기부금 영수증을 살펴보시면 기부자가 기부금 단체에 기부를 하면은 기부금 단체가 전자기부 영수증을 발급하면 따로 기부자별 발급 명세 등 법정 서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기부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자동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연말정산 기간에 바로 확인할 수 있어서 기부자도 편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제도 도입 효과를 기부자 측면과 기부금 단체 측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부자는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자동 반영돼서 편리합니다. 기부금 단체가 규모가 조금 있는 곳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일괄 제출을 해주시기도 하지만 이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일괄 제출하지 않은 단체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부자는 기부금 단체에 별개 수동으로 이제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서 수동으로 이제 기본 영수증을 받은 다음에 그거를 이제 회사 격리 담당자한테 하거나 해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이제 반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전자기부 영수증을 발급하면은 기부금 단체가 전자기부 영수증을 발급해주게 되면은 그 발급한 내역이 자동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 연동이 되기 때문에 기부자는 따로 영수증을 수집하거나 제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편리한 측면이 있고요. 이제 기부금 영수증이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전자기부 영수증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기부금 영수증이기 때문에 소득세나 법인세 등 적격 증빙으로 활용이 가능하고 홈택스에서 기부자도 로그인해서 자신의 기부 내역을 한눈에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적격 기부금 단체에게만 발급 권한이 부여되기 때문에 부당공제로 인한 가산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고 이제 인적사항 비공개 등 개인정보 보호 측면이 있습니다. 기부금 단체 측면에서 살펴보면은 홈택스에서 우선 쉽고 편하게 발급이 가능하고요. 이 두 번째가 이제 기부금 단체 측면에서는 가장 좋은 장점일 수 있는데요. 이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세법에 규정돼 있는 이제 의무 사항은 기부자별 발급 명세를 작성 보관하여야 하고 기부금 영수증 발급 합계표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전자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이러한 의무사항이 제외되어 있어서 기부자별 발급 명세를 작성 보관하지 않아도 되고 기부금 영수증 발급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영수증 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투명성 제고로 기부 문화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전자기부금 영수증이 이제 법인세법 75의 4에 보시면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발급 방법으로 발급한 기부금 영수증 이하 전자기부금 영수증 이라한다를 포함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기부금 영수증도 법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기부금 영수증에 해당이 되고요. 기부자별 발급 명세 등 법정 서식 관련 의무 면제도 이제 112조의 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인세법 112의 2조에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부금 영수증 발급하는 경우에 이제 의무사항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기부자별 발급 명세를 5년간 작성 보관하여야 하고 국세청장 등이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고 기부금 영수증 발급 합계표를 6개월 이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 단서 규정을 달아서 이제 전자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이제 단서 규정을 달아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다면 이 세 가지 의무 사항들이 면제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간혹 질문 사항들이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원치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을 여쭤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아시겠지만 이제 기부금 영수증은 이제 뒤편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려면 이제 기부자 인적 사항이 필수 사항이라서 기부자가 이제 요청을 하는 경우에만 발급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기부자 인적 사항을 모른다면은 기부금 영수증 발급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뭐 기부자가 따로 발급을 원치 않는 경우에는 당연히 기부금 영수증은 발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기부금 영수증 서식을 살펴보시면 이제 기부자 인적 사항을 적게 되고 기부금 단체 인적 사항을 적을 수 있고요. 이제 기재부 지정 단체 같은 경우 이제 분사무소나 지점이 있을 텐데 이제 기재부 이제 예규에 따라서 분사무소 명의로 발급된 기부금 영수증은 기부금 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기재부 지정 단체 같은 경우 본점 명의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주셔야 되고요. 거기 기부 영수증 서식에서 이제 지점명을 이제 부기해 줄 수 있습니다. 이제 지점명과 지점 사업자 등록번호를 이제 기재해 주실 수 있고 이와 같이 적어서 지점에 관한 사항을 적어서 발행을 하셔도 되고 그냥 본점 명의로만 발급을 해 주셔도 됩니다. 다만 이제 분사무소나 지점 명의로 발급을 했을 경우에는 이제 불성실 가산세 대상이기 때문에 지점이나 분사무소 명의로는 발급하지 않아야 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혹시 지금 목소리가 혹시 안 들리시나요? 아, 예, 그러면 교육 우선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재부 지정 단체 같은 경우는 이제 지점 명의나 분사무소 명의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면 안 되고 이제 본점 명의로 발급해야 된다는 내용의 이제 아니, 저희 그 국세청 예규이고요. 예규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기부 영수증 서식에서는 이제 23년도에 살짝 개정된 부분에 대해 살펴보시면 이제 23년도에 법정 기부금과 종전 이제 지정 기부금 명칭이 각각 특례 기부금, 일반 기부금으로 명칭이 이제 변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법인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부금은 이제 특례 기부금이라고 이제 불러주시면 되고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부금은 일반 기부금이라고 명칭을 이제 명칭을 정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발급 합계표와 발급 명세서를 살펴보실 수 있고요. 발급 합계표는 이제 말 그대로 합계표이기 때문에 뭐 명세 내역에 대해서 제출하진 않고 저희 국세청에 그 관할 세무서에 1년 동안 발급한 기부 명수 중에 건수의 합계와 금액의 합계를 제출해 주시면 되고, 기부자별 발급 명세는 이제 매년 제출하는 건 아니고 단체에서 이제 기부자별 발급 명세를 보관하고 있다가 이제 저희가 국세청에서 현장 확인 같은 거를 나가서 이제 요구했을 때 이제 저희 쪽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 합계표는 이제 매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된다는 규정이지만, 기부금 기부자별 발급 명세서는 5년간 작성 보관하고 이제 국세청에서 제출을 요구했을 때 제출하면 된다고 이제 법령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부자별 발급 명세서는 매년 제출해야 되는 서식은 아닙니다. 이제 전자기부금 영수증 포털을 접근하시는 경로에 대해서 이제 보실 수 있고요. 공동인증서가 필수는 아니어서 아이디로만 로그인해서도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 화면을 살펴보시면 이제 기부금 단체 측 메뉴가 있고 기부자 측 메뉴가 있는데요. 이제 기부자 측 메뉴로 있는 건 봐서로는 이제 기부자도 발급 목록 관리를 들어가면은 기부금 단체가 본인한테 발급해준 발급 목록을 다 확인하실 수 있고요. 본인이 이제 기부금 영수증을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부자 측 메뉴를 보시면 개별 발급, 일괄 발급, 발급 신청 관리, 발급 목록 관리, 발급 권한 신청 이렇게 살펴보실 수 있고요. 개별 발급은 말 그대로 개별 한 건씩 발급하는 경우이고, 일괄 발급은 이제 저희 그 홈택스 기부금 영수증 이제 전자기문서 시스템에 가시면 일괄 발급 메뉴에서 엑셀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 엑셀 파일에 기부 내역을 이제 여러 건 작성하신 후에 그 엑셀 파일을 업로드 해주시면은 그 파일이 변환이 되어서 그 엑셀에 작성해주신 내용대로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부자 요청에 의한 발급은 기부자가 홈택스에서 발급을 요청을 할 수 있고요. 그 발급 요청 내용을 기부금 단체가 한번 이제 보셔서 그 내용이 맞으면 승인 처리해 주시면 되고, 그 내용이 틀리거나 기부한 내용이 없으면 이제 반려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발급 내역은 이제 홈택스에서 기부자와 기부금 단체 모두 실시간으로 조회가 가능하고요. 또 이제 수정 발급도 있고 발급 삭제, 조회 및 출력 기능이 있습니다. 수정 발급은 이제 기부 금액을 만약에 0을 하나 절 집어 넣었거나 0을 더 누르신 경우에는 발급 목록에서 그 잘못 발급한 내역을 선택하셔서 기부 금액을 수정해 주실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인적 사항을 잘못 발급한 경우에는 수정 발급은 안 되고 그 잘못 발급한 내역을 삭제해 주시고 다시 재발급해 주시면 됩니다. 발급 삭제 동안 개별 삭제도 가능하고 일괄 삭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조회 및 출력 기능을 보시면 이제 기부 기간별, 기부자별로 조회를 하실 수 있고, 발급 내역을 보실 수 있고, 관련 서식을 이제 조회, 출력, 내려받기 등 다 모든 기능이 가능합니다. 이제 휴대전화 번호 발급도 가능한데요. 이거는 이제 그 법인 사업자인 경우는 안 되고 이제 개인인 경우에만 휴대전화 번호로 발급이 가능하고,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부자가 홈택스에서 본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동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기부자가 먼저 홈택스에서 휴대전화 번호를 등록하고 주민등록번호 대신 이제 휴대전화 번호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제 바로 발급해도 좋겠지만 이제 개인정보 관련된 규정 때문에 기부자가 1차적으로 제일 먼저 홈택스에서 본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이제 기부금 수송 시스템에서 등록하고 동의를 하여야 하고요. 그 후에 이제 기부금 단체가 휴대전화 번호로 발급을 하면은 이제 주민등록번호로 발급한 경우와 동일하게 이제 발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적사항 등은 이제 뒷번호를 마스킹 처리해서 이제 좀 개인정보 보호 측면이 있고요. 또 다음으로는 이제 발급 권한 신청하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재부 지정 고시 단체의 경우에는
분기 말에 이제 기재부에서 지정 고시되는 명단을 저희 국세청에서 수집을 해서 국세청에서 발급 권한은 일괄적으로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기재부 지정 단체라고 하시면 이제 발급 권한 신청은 별도로 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래서 이제 1분기 지정 고시 단체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지금 확인해 보시면 발급 권한은 다 부여되어 있으실 겁니다. 다만 이제 이 저희 기재부 홈페이지와 뭐 저희 홈택스가 국세청 홈택스가 연동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분기 말에 고시가 된다 하면은 저희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권한을 일괄 부여하는데 한 10일 정도 기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어 바로 다음 날에 발급 권한을 확인해 보시거나 하실 수는 없고, 이제 고시된 날로부터 한 10일 정도 기간을 가져주시고 그 이내에 발급 권한은 보통 부여가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발급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제 기재부 지정 단체가 아니라고 하시면 발급 권한 신청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제 기재부 단체 지정일을 설립 허가일을 입력해 주시면 되고, 연락처를 입력하시고, 그리고 기부금 단체 적격 내가 적격 기부금 단체라고 하는 증빙 서류를 이제 첨부 서류로 첨부해 주시면 이제 세무서 담당자가 관련 내용을 검토 후 승인 처리를 해주시면 바로 이제 발급을 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서류를 보시면 사회복지법인 같은 경우는 뭐 설립 허가증이고, 이제 학교도 설립 허가증이 되겠고, 이제 사회복지 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시설 허가증이 되겠죠. 이런 이제 주무관청에서 부여하는 이제 설립 허가증, 시설 허가증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개별 발급하는 화면을 보시면 이제 첫 번째로 근거 법령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신이 법인이 이제 뭐 사회복지 법인인지 종교단체인지 의료법인인지 기재부 지정단체인지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다만 유의해 주실 게 기재부 단체 같은 경우는 3월 말에 고시되어 된다 하더라도 6월 말에 고시된다 하더라도 1월 1일 기부일자를 1월 1일로 하여서 소급해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근데 근거 법령을 그 기재부 지정 기부금 단체에 알맞는 그 근거 법령 선택하여야지만 소급 발급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법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당연히 설립 허가일 다음부터 이제 기부 영수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지정일 이후에 발급만 가능하고, 기재부 지정 단체 같은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령 39조 1항 1호 과목에 따른 이제 기재부 지정 일반 기부금 단체라는 법령을 알맞게 선택해 주셔야지 소급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주시고 이제 기부 금액을 입력하신 후 추가하기 버튼을 누르고 등록하기를 누르시면 발급이 됩니다. 이제 일괄 발급은 이제 엑셀 파일로 이제 올리는 경우이고요. 엑셀 파일로 올렸을 때 이제 오류 조회 기능을 통해서 뭐 오류 검증을 하여서 이제 오류가 있는 거는 이제 다시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보통 이제 주민등록번호 같은 게 오류가 있으면 이제 확인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엑셀 파일을 다운받았을 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일괄 발급 제출 내역을 통해서 이제 본인이 제출한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고, 여기서 삭제하기 버튼을 통해서 일괄 발급 내역을 삭제하실 수도 있습니다. 전자기부 영수증과 이제 뭐 간소화 자료와 차이점이라고 하시면 어쨌든 뭐 크게 보면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동일하긴 합니다. 연말정산 어차피 전자기부 영수증 발급한 게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업로드가 되기 때문에 전자기부 영수증을 발급하거나 연초에 간소화 자료를 업로드해도 이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이제 반영되는 거는 동일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올리면은 기부금 단체는 이제 이거는 그 기부영수증 발급한 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부자별 발급 명세를 작성 보관하여야 하고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 합격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 전자기부 영수증을 발급한다면 이와 같은 면제가 되는 장점이 있고요. 기부자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제 기부금 단체가 연초에만 발급을 안 하고 만약에 기부금 단체가 월별로도 발급을 할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월별로 발급을 해 주신다면은 기부자는 그 연초에 가지 않더라도 본인의 기부한 내역을 그
실시간으로는 아니라도 이제 월별로 이제 발급하게 되시면 그 연중에도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그 기부자 측면에서는 이제 자신의 기부 내역을 기부금 단체가 좀 빨리 발급을 해주면 연중에도 확인을 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연초에 아시지만 일주일이나 한 10일 정도만 열리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때만 이제 기부자들이 자신의 기부 내역을 확인이 가능하지만 전자기부 영수증 시스템은 연중 상시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부자들이 자신의 기부 내역을 뭐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싶다 하시면 연중 언제든 접근하셔서 자신의 기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발급 목록에서 수정을 하거나 삭제를 할 수도 있고요. 이제 기부금 단체는 기부금 영수증을 출력할 수도 있고 이제 수정 아까 삭제나 이제 개별 가격 매금률로 가거나 이제 하실 수 있고요. 기부자도 여기서 기부금 영수증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기부금 단체 측에서도 이제 기부금 영수증을 기부자에게 별도로 주지 않아도 기부자가 홈택스에서 자신의 기부금 영수증을 출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도 좀 편리한 측면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서식 출력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휴대전화 번호, 기부자가 휴대전화 번호를 등록하는 화면입니다. 기부자가 이제 휴대전화 번호를 등록에 대한 동의를 해주시고 휴대전화 번호를 등록해 주시면 이제 기부금 단체는 이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여서 전자기부 영수증을 발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 사용자 아이디 신청하기를 통해서 이제 동시에 동일 아이디로 접근을 하실 수 있고요. 여러 명이 동시에 접근을 할 수도 있고 이제 손택스를 통해서도 이제 기부금 영수증 시스템에 접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홈택스와 동일하게 모든 기능은 있고요. 발급 목록에서 발급 목록도 보실 수 있고 개별 발급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일괄 발급은 엑셀 파일로 이제 올리는 거기 때문에 일괄 발급은 안 되겠죠. 모바일에서는 일괄 발급은 안 됩니다. 이제 전자기부 영수증 제도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Q&A를 통해서 자주 묻는 질문 및 답변을 통해서 관련 제도 내용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자기부금 영수증 제도가 모든 기부금 단체에 적용되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법에 규정된 공익법인 공익단체 등은 전자기부 영수증 제도를 당연히 발급하실 수 있고요. 이용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제 뭐 세법상 적격 기부금 단체들은 당연히 이제 전자기부 영수증을 모두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기부금 단체는 전자기부금 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기부금 영수증은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용자의 신고 편의 제고를 위해서 도입된 제도이기 때문에 이제 현행 법령상에는 전자기부금 영수증을 뭐 의무로 발급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현행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에 뭐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전자기부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뭐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현행 법령상으로는 이제 전자기부 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공동인증서가 있어야지만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시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공동인증서가 없어도 아이디, 간편인증 등 다른 방식을 통해서도 이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기부금 단체의 전자기부 영수증 발급 권한 신청 방법은 이제 전자기부 영수증 홈택스 전자기부 영수증 포털에 오셔서 이제 인허가증 등을 첨부하신 후에 발급 권한을 신청하시면 되고 세무서에서 승인 처리 후 이제 발급하게 됩니다. 전자기부 영수증 발급 시 혜택은 이제 계속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부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 자동 반영되고 소득세, 법인세 등 신고 자료를 활용이 가능하고요. 기부금 영수증을 기부금 단체가 발급한 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부금 단체는 이제 기부자별 발급 명세를 작성 보관하지 않아도 되고 기부금 영수증 발급 합계표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부 일자를 발급일 현재보다 미래 일자로 발급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기부금을 수령한 날을 기부일로 하여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발급일 현재보다 미래 일자로 지정하여 발급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과거 일자에 대해서 발급하는 것은 가능하겠죠. 지금 뭐
이전에 지정된 단체이시면 23년도에 대해서도 발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기재부에서 기부금 단체로 지정 고시하기 전에 발급이 가능한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부금 단체로 지정 고시된 연도의 1월 1일부터 해당 연도 전체를 지정 기간으로 보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지정 고시된 이후 발급이 가능하고요. 예를 들어서 6월 이번에 3월 31일에 고시되었다 하면은 이제 4월 이후부터 이제 발급이 가능하고 다만 이제 기부 일자는 1월 1일이나 1월 30일 이렇게 그 전 일자로 이제 소급하여서 발급은 가능합니다. 이제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소급 발급을 위해서는 기부금 단체 근거 법령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비영리 법인 등으로서 국세청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에게 지출하는 기부금, 법인세법 시행령 39조 1항 2로 과목 이 항목을 알맞게 선택하여야지만 이제 소급 발급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발급 방법은 이제 일괄 발급과 개별 발급이 있고요. 이제 장기간 미발급할 경우에는 기부자가 발급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휴대전화 번호 방식은 일괄 발급의 경우에는 이제 좀 시스템상 어려움이 있고요. 개별 발급의 경우에만 휴대전화 발급으로 발급이 가능하고 법인 사업자는 불가능하며 주민등록번호로 발급해 주시면 됩니다. 익명 기부에 대해서도 발급하실 수 있는데요. 전자기부 영수증 시스템에 보시면 익명을 선택하여서 발급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기부자가 인적 사항을 미공개했을 경우에는 익명 기부분은 이제 이 기부자 구분을 익명으로 선택하여서 발급을 하실 수도 있고, 뭐 이거는 의무 사항은 아니고 익명으로 발급하지 않으시고 그냥 기부 영수증 자체를 발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추후 이제 기부자가 실명 전환 요청 시에는 수정 발급을 통해서 이제 인적 사항을 기재하신 후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작년에 기부를 하셨는데 이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못했으면은 올해 처리해도 되는지 방금 질문하신 내용이 있는데요. 당연히 이제 기부금 영수증을 지금 발급해 주셔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기부 영수증을 발급해 드리는 거는 가능하지만 그 기부자가 근로자라고 한다면 연말정산 기간이 아시다시피 연초에 진행되기 때문에 이미 연말정산이 다 끝났어요. 지금 보시면 이제 이미 회사에서 연말정산이 다 끝났기 때문에 기부자는 그 지금 기부금 영수증을 자신의 세액공제로 반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거를 반영하고자 한다면 이제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수 있거든요. 그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경정청구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제 그 기부금 영수증을 자신의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건 가능하지만 기부자가 이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부자에게 별도로 이 반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세 신고를 하거나 경정 청구를 해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고 이거 관련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여쭤본 다음에 업무 처리를 진행하라고 안내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경정 청구 기간은 이제 5년입니다. 아직 법령이 예전하고 지금 똑같기 때문에 5년 이내 경정 청구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다만 그 기부자가 뭐 법인이라 하면은 이제 법인세 신고 기간도 3월로 이제 끝났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법인세 이제 경정 청구를 진행하셔야겠죠. 다음으로 이제 이어서 살펴보시면 우선 여기 질문 하나 더 살펴보고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 내용 관련해서인데요. 그 전자기부 영수증을 발급할 때 뭐 수익 사업으로 목적 사업을 뭐 나눠서 하는 건 따로 없고요. 그냥 당연히 비영리 법인이고 지정 기부금 단체라고 하면은 수익 사업을 하고 있어도 그 지정 기부금 단체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부 영수증을 발급하실 수 있고 전자기부 영수증을 발급하시면 되고 거기에 뭐 목적 사업이나 수익 사업을 나누는 항목은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기부자가 신청하는 거는 이제 전자기부 영수증 시스템에서 신청하실 수 있는 내용이고요. 이제 휴대전화 번호로 신청하는 경우는 주민등록번호로 이제 그 개인이 홈택스 전자기부 영수증 시스템에 접근을 하셔서 거기서 이제 휴대전화 번호를 동일해 주셔야지
기부금 단체가 휴대전화 번호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작년분을 올해 전자기부 영수증으로 발급하게 되면은 이제 종이를 발급한 게 아니라 전자기기 영수증으로 발급한 거기 때문에 그 발급 합격표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전자기기 영수증을 발급한다면 어쨌든 전자기부 영수증으로 발급한 것이 되기 때문에 발급 합격표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자기부금이 10년 동안 유예 가능하다는 내용은 이게 어떤 내용인지 제가 지금 정확하게 확인이 불가능해서 어떤 부분이 유예 가능한다는 내용인지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다시 한번 이제 이거는 내용을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같은 경우 지점이 이제 있을 거예요. 사회복지 시설들이 지점이 있을 건데요. 사회복지 법인의 사회복지 시설 같은 경우는 지점이라 하더라도 사회복지 시설이 법인세법 시행령에 이제 규정이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 시설들은 적격 기부금 단체로 그러하여서 이제 법인세법 시행령에 적격 기부금 단체로 규정되어 있는 사회복지 시설들은 이제 지점이라 하더라도 그 지점이 법인세법에 적격 기부금 단체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점 명의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은 기재부 지정 기부금 단체의 경우에는 본점 명의로 발행을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우선은 다음 질문은 여기 수업 여기 Q&A를 마저 마무리하고 마지막 다음 세 개 질문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기금 발급 방법은 아까 살펴보았고요. 여기도 이제 익명 기부도 살펴보았고 다음 페이지로 살펴보시면 이제 금전이 아닌 현물인 경우에도 발급 가능한지에 대해 살펴보시면 현물인 경우도 당연히 발급이 가능하고요. 다만 이제 현물을 이제 평가한 금액을 적어주셔야 됩니다. 여러 명이 시스템에 동시에 접속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전자기부영수증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손택스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시스템 변경 사항 등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아까 어떤 분이 질문하셨던 것과 같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이제 전자기기 영수증 발급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자기기 영수증 발급 내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되어서 기부금 자료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는 없고 근로자 외에 소득세, 법인세 신고에도 활용이 가능하며 기부금 단체는 기부자별 발급 명세 등 법정 서식 작성 보관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이제 표로 살펴보시면 이제 왼쪽이 이제 연말정산 간소화 제출이고 오른쪽이 전자기부 영수증입니다. 발급 권한은 이제 두 개 다 필요하고요.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도 이제 자료 그 기부금 단체로 이제 신청을 하셔야지만 제출하실 수 있고 전자기부 영수증은 발급 권한이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반영은 두 개 다 반영이 되는 거고 다만 이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이 기부 근로자만 해당되기 때문에 주민등록 발급뿐만 이제 신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자기부 영수증은 연말정산 기부자들과 또 사업자들의 기부자들도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자 번호로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 시기는 이제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은 1월에 이제 한 첫째 주만 이제 이용을 하실 수 있고 전자기부 영수증은 1년 연중 언제든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법정 서식 제출 의무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더라도 기부자별 발급 명세를 작성 보관하여야 하고 기부 영수증 발급 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하지만 전자기부 영수증은 방금 말씀드린 이와 같은 제출 의무가 없게 됩니다. 지금까지 교육은 해드렸고, 이제 아까 질문 답변해 드린 거 이후로 질문만 조금 더 답변해 드리고, 이제 교육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그 전자기부 영수증에서 관리번호라는 것은 이제 그 기부자와 일자, 기부 금액이 모두 동일할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럴 경우에 이제 기부금 단체에서 그 편의상에 이제 기부금 단체 스스로 이제 관리하라는 내용에서 관리번호를 작성할 수 있게 이제 해 놓았고요. 관리번호는 그냥 기부금 단체가 임의로 이제 아무 번호나 넣으셔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기부금 단체들은 그 해당 연도가 끝나도 그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줘야 하기 때문에 이 기부금 영수증이 법령에 뭐 기부한 날부터 언제까지 발행해야 한다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라 하더라도
기부한 내역이 있다면은 기부 영수증을 발급해줘야 하는 게 의무이기 때문에 기부금 단체에 다시 한번 말씀을 하셔서 기부금 영수증은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 원치 않으면은 기부금 영수증은 발급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기부 금액을 이제 기부 금액에 대해서는 기부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더라도 결산 서류 공시에서 이제 기부 수익 금액의 그 내용을 적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기부금 단체 코드는 이제 저희 전자기부 영수증 일괄 발급 엑셀 서식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그리고 기부금 영수증 법정 서식 뒤편에 이제 코드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종이와 전자기부 영수증 함께 발급했을 때에는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 내역은 빼고 종이기부금 영수증 발급 내역만 발급 합계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국세청에는 이제 결산 서류 공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협동조합 진흥원에 한 거와 별개로 국세청에 결산 서류 공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기부금 2월 된다는 지정 기부금이 10년 2월 가능하다는 내용은 이거는 기부자가 기부금 영수증을 해당 연도에 기부금 세액 공제를 받은 후 이제 세액 공제가 초과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세액 공제 받지 못한 부분을 10년간 2월 한다는 내용 그걸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영수증을 10년 이후에 발행한다는 이런 내용은 아니고 기부금을 예를 들어서 23년도 이제 연말정산할 때 기부자가 기부 영수증 내역을 이제 연말정산시 반영하고 그 기부금 공제를 그 해에 받지 않고 10년 동안 2월에서 받는다는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현물을 받아서 기부금 영수증 이제 환가하는 방법은 기부금 영수증 이제 서식에 보면 뒤편에 이제 환가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그걸 통해서 환가를 하신 후 관련 서류는 그 단체에서 보관하고 있으시면 됩니다. 기부 일자는 이제 당연히 통장에 이체된 날짜를 적어 주시면 되고,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하시면, 전자기부 영수증 발급을 하시면 연말정산 서비스가 연초에 열리는데 그 연초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연초에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재지정 기간이 끝나면 발급 권한은 없어지게 되고요. 재지정 고시가 있으면 다시 재지정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재지정을 받으시면은 기재부에서 지정 고시한 후에 다시 발급 권한이 부여가 되게 됩니다. 사회복지 시설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 서비스 포탈이라는 시스템에 제출하고 있는 것과 국세청 홈택스에 제출하고 있는 것은 별개이기 때문에 국세청 홈택스에 별도로 기부 영수증 발급 합계표는 제출하셔야 합니다. 기부 시점마다 수시로 발급을 하시면 기부자는 본인이 홈택스에 들어가서 발급 즉시 이제 기부 영수증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합계표는 기부금 영수증 발급한 내역만 있기 때문에 기부금 수익 금액과 기부금 영수증 합계표의 금액은 일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결산서류 공시는 거기 국세청 홈택스에 하는 기재부 지정 단체라 하면은 공익법인이라 하면은 결산서류 공시가 국세청 신고를 하는 게 따로 있습니다. 국세청의 결산서류 공시는 따로 해주셔야 하고요. 회비는 이제 회비 성격에 따라서 이제 기부 영수증이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저희 관련 예규를 한번 국세청 법령정보 시스템에서 회비 관련 기부금 영수증 예규를 한번 찾아보신 후에 이제 발급 처리를 해주실지 말지를 이제 결정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관련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정확한 관련 내용을 한번 더 여쭤보신 후 답변을 받으시는 게 나으실 것 같습니다. 지정 기한은 이제 신규 지정의 경우에는 3년이 되고 재지정 경우에는 6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은 이제 질문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교육도 이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부터 이제 긴 시간 교육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저는 이제 교육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제 교육 듣느시라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